어제 말폭탄을 쏟아내며 속도 조절에 들어간 줄 알았더니 북한이 오늘 바로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정치부 정태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정 기자, 먼저 북한이 오늘 도발 시점을 새벽 심야로 택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엔 발사 시각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잠든 사이죠.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를 택했습니다. 그것도 어제 북한 국방성이 미국 핵 항모의 동해 재진입을 비난한 지 약 15시간 만입니다. 북한은 4년 전 새벽 3시쯤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적이 있긴 합니다만 올해 들어 첫 심야 도발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탄도미사일을 23차례 쏘면서도 이른 아침을 주로 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습적인 심야 도발은 우리는 언제든 목표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 어떤 종류의 미사일도 선제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그러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발사 장소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원도에서 쐈어요. 그런데 이곳이 전에는 쏘지 않았던 곳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통상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릴 때 발사 장소로 순환 비행장을 택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엔 강원도 문천을 택했습니다. 보시면요, 이 문천엔 북한 해군 기지가 있고 이곳은 자맹을 이어가고 있는 김정은의 별장이 있는 원산 바로 북쪽입니다. 그동안 이 문천에서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것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3일 전에는 평양 삼석을 택했죠. 이렇게 발사 장소를 다양화하면서 한미 탐지망을 교란시키고 우리에게도 피로감을 주려는 겁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한 달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일 노동당 창건일에는 아마 나올 것이다.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현재 김정은 위원장은 29일째 자맹 중입니다. 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김 위원장이 내일은 직접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제 북한 담화는 국가항공총국이라는 기구에서 냈는데 김 위원장이 직접 메시지를 낸다면 이보다는 상당히 무게가 실릴 것이라 이렇게 봐야 합니다. 쌍십절이라는 것은 북한의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죠. 반드시 최고 지도자가 어떤 형태로든지 메시지를 발신을 해왔던 게 정통이기 때문에 이런 수준의 미사일의 추가 도발이 있을 가능성은 또 하나의 관심이 북한이 한반도 긴장 상황을 어디까지 끌어올리냐인데 어떻게 좀 예상합니까? 우선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북한이 2년 전 노동당 창건일에 미국 보란 듯 공개한 21륜짜리 초대형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입니다. 다만 이번에 우리 군은 올해는 열병식 준비 동향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추가 무력 도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거리나 일본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앞으로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향상된 군사력을 과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 수단은 결국 7차 핵실험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진 기자였습니다.